뜻밖에도 매일 먹었던 사람이 훨씬 더 잠을 잘 자고 더 오래 자고 깊은 수면이 잘 잤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꿀잠투브입니다. 오늘은 음식으로 잠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메리칸 슬립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수면협회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는 제가 공부한 내용을 조사해서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음식들을 100% 의존하지 마시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잘 지키면서 이런 음식을 같이 병행했을 때 좋은 수면이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땅콩 이런 것들이 견과류로 많이 알려져 있죠. 견과류에는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멜라토닌을 만드는 아미노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멜라토닌으로 변화가 되고 멜라토닌은 잠을 쉽게 들기도 하고 중간에 깨지 않도록 하는 뇌의 천연의 수면 호르몬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잠을 잘 못 주무신다면 이런 견과류를 한 서너 개 정도, 많게는 5개 이내 정도를 저녁에 한 2시간 전에 드시는 건 좋습니다. 두 번째, 우유를 얘기를 합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2시간 전에요. 우유 한 반잔 정도를 약간 따뜻하게 중탕해서 데펴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긴 한데 이걸 더 많이 들어있는 메가우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가우유라는 거는 메가는 보리의 싹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리를 잘 말려서 불에 볶으면 기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엿기름이죠. 엿기름을 우유에 타서 먹는 거예요. 멜라토닌 만드는 트립토판도 많이 들어있고 잘 자도록 도와주는 세로토닌도 많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생선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참치, 연어, 홍합, 멸치, 정어리, 고등어, 또 송어. 이 지방이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오메가3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오메가3가 우리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구가 좀 진행이 됐는데요. 일주일에 3번 이상 연어를 먹은 사람들이 훨씬 더 잠이 좋아졌다는 결과가 이미 논문으로 발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지방산, 오메가3라든지 비타민 D가 잘 잘 때 만들어지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농도를 높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키위라고 합니다. 키위를 매일 먹었던 사람이 훨씬 더 잠을 잘 자고 더 오래 자고 깊은 수면이 잘 잤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추정컨대는 엽산의 농도를 높이고 또 세로토닌 농도를 높여서 멜라토닌 훨씬 더 잘 만들어지지 하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조심스럽다고 생각되는 거는 키위가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역시 위산분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자다가 깨는 악영향을 일으킬 수 있어서 한 알 내외 정도를 드시는 건 어떨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 체리입니다. 많은 유튜브 영상에서 이 타트체리라고 해서 수면 보조품으로 많이 판매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보는 환자 중에서도 타트체리를 많이 드시고 옵니다. 하루에 2컵의 타트체리 주스를 마신 사람들이 총 수면 시간, 잠자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고 또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중간에 깨는 거가 적어진 걸 확인하였습니다. 멜라토닌이 일반 체리보다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멜라토닌을 높여서 중간에 깨지 않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는 쌀입니다. 이 쌀에는 가바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현미쌀에는요, 가바라는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이 가바는 뇌를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 가바 효과를 높이는 약들이 대부분 수면제입니다. 이런 가바가 규칙적으로 매일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쌀을 적게 먹는 사람보다 가바 농도가 많아서 심신의 안정을 초래하고 뇌를 억제하니까요.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를 가지게 하고 또 잠잘 때 뇌를 억제하니까 쉽게 잠드는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일본과 국내에서는 이런 현미쌀에서 추출하는 가바를 많이 만들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일본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수면 보조품으로 곧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현미가 많이 포함된 거칠은 쌀이죠. 이런 것들을 더 드시는 것들이 쌀에 들어있는 가바 성분을 많이 섭취하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곱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칼륨하고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뇌의 긴장을 풀어줘서 우리가 잠들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고 합니다. 바나나 하나에는 1일 마그네슘 섭취량의 10%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바나나를 반개 또는 하나 정도 드시면 좋지만 역시 이 안에도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과량 섭취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카모마일입니다. 카모마일은
오랫동안 염증이라든지 불안,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됐던 허브차입니다. 카모마일에는 테르펜이라는 성분과 퀘르세틴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풍부해서 우리가 낮에 움직이고 활동하면 생기는 활성산소,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피제닌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 또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항산화 물질이 심신의 안정을 취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시거나 잠은 괜찮은데 불안이 많으신 분들은 저녁 시간에 카모마일 한 잔을 타서 조금씩 드시는 것들은 뇌와 몸의 긴장을 풀어서 쉽게 잠들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8가지의 건강한 수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방송이 여러분의 수면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좋은 수면을 유지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외래를 보다 보면 수면 건강 기능 식품 한두 가지 정도는 대부분 드시고 오는 것 같습니다. 수면을 도와준다고 하는 건강 기능 식품들이 요즘에 광고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서 드실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무분별하게 건강 기능 식품을 선택하고 드시고 또 그 효과에 대해서 일부는 만족하고 일부는 만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되고 승인됐던 수면 건강 기능 식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더 건강하기 위해서 복용하는 걸로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특히 심한 불면증인 환자들의 경우에는 약으로 치료해도 그 증상이 잘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수면 건강기능식품만으로 불면증을 치료할 수 없으니 반드시 수면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승인된 수면 건강기능식품은 4가지가 있습니다. 감태, 미강, 락티움, 가바 이 4가지 제품이 수면 건강 기능 식품으로 식약처에서 승인된 제품입니다. 감태가 가장 먼저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수면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감태는 다시마, 미역과 같은 해초류입니다. 이 감태는 알긴, 또 요드, 칼륨과 같은 영양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감태에는 후코이딘과 플로로타닌의 성분은 항산화 효과와 항암 효과, 항염증 효과, 혈압을 낮추는 효과 외에도 수면의 기능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1912년도에 쥐를 대상으로 감태가 수면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펜토바비탈이라고 하는 뇌를 억제하는 약물과 감태를 다양한 농도를 쥐에다가 복용시켰더니 농도가 높아질수록 수면의 잠복 시간이 줄어들고 총 수면 시간이 늘어나는 것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1917년도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감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조군 11명, 실험군 13명이 배정이 되어서 일주일 동안 감태를 복용하고 그 전후로 수면 다운 검사를 시행해서 그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총 수면 시간이 조금 늘어났고 잠자는 중에 중간에 깨는 시간이 조금 감소되는 게 확인이 되어서 우리나라 최초로 수면 건강 기능 식품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식약처에서 승인된 수면 건강 기능 식품은 미강입니다. 쌀을 찌을 때 나오는 가장 고운 속결을 미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강에는 가바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수면에 도움이 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17년도에 이 미강을 가지고 쥐에다가 주입해서 수면의 질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하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대조군에 비해서 잠드는 데 걸리는 잠복 시간도 줄어들고 또 총 수면 시간이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되었고요. 2019년도에 사람을 대상으로 수면 다운 검사를 통해서 미강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연구 결과 플라세보 즉 가짜약을 복용한 사람에 비해서 미강을 복용한 사람들이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 총 수면 시간, 수면 효율이 개선된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식약처에서는 미강도 수면 건강 기능 식품으로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락티움이라고 하는 유단백 가수 분해 물질이 건강 기능 식품으로 승인이 되었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락티움을 복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락티움의 원리는요, 아이들이 우유를 먹다가 보면 쉽게 잠드는 것들에 착안해서 우유를 가수분해하면 우유 단백질이 분리가 되고 그것들을 농축시켜서 수면 건강식품으로 만든 겁니다. 외국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이 락티움을 한 달 동안 복용하고 나서 본인의 만족도와 또 수면 설문지를 통해서 수면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한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이 연구 결과에 보면 총 수면 시간이 늘어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했고, 이 연구는요 좀 특이하게 했습니다. 대조군과 실험군을 나누었고 각각 가짜 약과 진짜 약을 복용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대조군은 진짜 약을 다시 복용하고 실험군은 가짜 약을 복용해서 크로스오버해서 얼마나 효과가 개선된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수면 시간과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 수면의 효율이 개선되었고 잠든 뒤에 중간에 깨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수면 건강 기능 식품은 가바입니다. 올해 식약처에서 수면 건강 기능 식품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 가바에 대한 연구는 사실 제가 진행했고요. 저희가 한 연구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각각 30명씩 배정을 하였고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들과 의료진 또 어떤 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게 하는 이중맹검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한 달 동안 가바를 복용하게 하고 전후로 수면 다운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조군의 경우에는 복용하기 전에는 7분밖에 안 걸렸는데 한 달 후에는 15분으로 도리어 잠드는 데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가바를 복용한 사람들은 13분에서 5.7분으로 잠드는 시간이 많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면 효율도 늘어났고요. 총 수면 시간도 약간 개선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00ml 용량과 100ml 용량 두 가지로 나눠서 고용량과 저용량 연구를 두 번 다 실험했는데 저용량 100ml에서도 비슷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가바도 수면 건강 기능 식품의 원료로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수면 건강 식품은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하도록 또는 나중에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복용하는 식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면 건강 기능 식품도 증상이 아주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불면증 환자한테 한번 복용하는 것들을 권고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가끔 잠을 못 자는 사람들한테 복용한다면 그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약을 복용하거나 여러 가지 치료를 동원해도 못 자는 심각한 불면증 환자들한테는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이 그리 효과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치료와 추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면 전문의를 만나서 상담과 올바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면 건강식품이 만능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수면을 좋게 만드는 식품 또는 약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필요한 분들이 복용해서 좋은 수면과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수면과 꿀잠을 기원하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을 못 자면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잠을 도와주는 물질들을 찾아서 드시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허브차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허브차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카모마일입니다. 카모마일은 수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카모마일에는요 여러 가지 활성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피제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흡수가 되면 뇌를 억제시키는 벤조디아제핀 수용체에 결합하면서 약간의 진정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벤조디아제핀의 수용체는 수면 치료제로 먹는 수면제들이 여기에 작동돼서 중간에 깨지 않고 잘 자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런 벤조디아제핀의 수용체가 작용이 되면 뇌에서는 가바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분비가 돼서 뇌를 억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깨지 않는 거죠. 아피제닌은 기존의 수면제보다는 그 강도가 강하지 않고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습관성이나 의존 없이 잠을 좀 더 쉽게 들고 중간에 깨지 않고 마음의 진정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카모마일이 수면에 어떤 효과를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잠을 못 자는 출산 후 여성들을 대상으로 카모마일 차를 복용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복용하지 않았던 산모에 비해서 보다 쉽게 잠들고 잘 깨지 않았고요. 또 우울증도 쉽게 개선되는 것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노인에 대한 연구도 있었는데요. 카모마일을 복용했던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서 수면의 질이 훨씬 더 좋아진 것들이 연구 결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카모마일은 누구나 쉽게 부작용 없이 수면을 도와주는 허브차로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영어로는 발레리안 루트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쥐오줌풀 뿌리를 들 수 있습니다. 쥐오줌풀 뿌리는 야생에 자라는 아주 이쁜 식물인 거죠. 뿌리를 추출해서 차로 마시거나 오일로써 마시게 되면 스트레스 완화, 신경 과민의 완화, 두통과 가슴 두근거림을 완화시키고 진정시키는데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쥐오줌풀 뿌리에는 발레포트레이트라는 물질과 세스케테르펜이라는 하는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 물질들은 진정작용을 보이고 있어서 잠도 좀 쉽게 들고 또 중간에 깨지 않고 마음을 진정시켜서 스트레스 완화하는데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불면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참가자의 90%가 지오준풀을 먹고 나서 수면이 개선됐다라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오준풀 뿌리는 조금 불쾌한 냄새가 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흙냄새도 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한테는 먹기가 역겨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꿀이나 메이플 시럽 같은 걸 섞어서 드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라벤더입니다. 들판에 피는 보라색 꽃을 말하는 거죠. 이 로마 시대의 황제의 상징이 보라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벤더는 로마 시대 때부터 진정작용과 수면 유도 효과를 얻기 위해서 널리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런 라벤더 향은 피로를 회복시키고요,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침실에다가 향을 좀 펴놓으면 숙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라벤더를 차로 마시거나 오일로서 드시게 되면 수면의 질도 개선되고 잠을 좀 쉽게 들고 마음의 진정을 얻어서 보다 좋은 수면의 질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레몬밤이라고 하는 겁니다. 레몬밤은 민트과에 속하는 풀로서요, 약간 달콤하고 레몬 향, 감귤 향이 나는 허브를 말합니다. 밤에 레몬밤 차를 마시고 자면 불면증 증상들이 많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또한 진정작용이 있어서 불안과 우울증에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연구에서는 우울증 약물과 레몬밤을 비교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레몬밤 차를 마셨던 사람들이 우울증 약을 먹었던 사람의 효과와 거의 비슷한 우울증 개선 효과와 수면의 질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밤에 걱정이 많아지고 잠에 대해서 안절부절하게 되거나 불안 때문에 못 자는 사람한테는 레몬밤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계꽃을 들 수 있습니다. 아주 시계 모양으로 이쁜 초록색 꽃을 말하는데요. 이 시계꽃은 카모마일과 같이 벤조디아제핀 수용체에 결합하는 특정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어서 불안을 억제하고 진정작용이 있어서 보다 쉽게 잠을 들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목련나무 껍질을 들 수 있습니다. 목련나무 껍질에는 호올키놀이라고 하는 수면을 촉진하는, 즉 뇌의 가바를 작동시켜서 진정작용을 일으키고 잠을 쉽게 드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잠을 쉽게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6가지의 서양의 허브차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대추차라든지 국화차, 또 오미자차, 꿀차, 루이보스 차도 진정작용이 꽤 있기 때문에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들을 활용해서 잠을 못 잘 때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의할 사항이 있죠. 매우 심각한 불면증 환자라든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차들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불안하고 긴장이 많아서 잠드는 게 어려운 게 일시적으로 나타났을 때 이런 차를 활용해서 증상을 개선하는 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평소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수시로 이런 차를 마심으로써 스트레스와 긴장을 완화시켜서 불면증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데 활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꿀잠을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음식과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성분들은 수면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수면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수면을 도와주는 여러 물질 중에서 오늘은 마그네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신체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근육과 신경 기능을 조절하게 되고 또 혈압을 낮게 유지하도록 하고 뼈를 건강하게 만들도록 합니다. 또 다른 기능은요, 혈당을 좀 낮게 유지하고 단백질 생산을 높여서 근육을 강화시키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신체와 뇌의 불안과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써 잠을 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은 보통 300ml에서 420ml 정도의 마그네슘을 하루에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나 노인들, 남녀, 또 임신이라든지 육체적인 활동량에 따라서 그 용량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성인 인구의 약 절반 정도는 권고되는 마그네슘의 일일 섭취량을 다 못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마그네슘은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시금치, 근대와 같은 잎이 많은 녹색 채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땅콩, 아몬드, 호두와 같은 견과류에도 많이 들어 있고요, 완두콩, 콩과 같은 콩류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르트하고 우유에도 마그네슘이 또 많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현밀쌀과 같은 통곡류, 시리얼에도 많이 들어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주변에서 마그네슘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왜 수면에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 충분한 마그네슘을 섭취한 사람들은 잠을 조금 더 잘 잤고요, 마그네슘을 충분하게 섭취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중간에 자주 깨는 불면 증상이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그네슘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의 근육의 긴장을 좀 낮게 해주고 또 뇌의 불안을 좀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서 불면증에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육 긴장 이완을 목적으로 마그네슘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잘 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마그네슘을 처방하기도 하고 마그네슘을 복용하게 되면 쥐가 덜 생기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그네슘은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기도 하고 마음이 불안한 것들을 진정작용이 있어서 불면증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요, 불면증 있는 노인 환자에서 마그네슘을 8주 동안, 즉 2달 동안 500ml를 매일매일 복용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잠드는 게 좀 빨라지고 중간에 깨는 횟수가 줄고 총 수면 시간이 조금 늘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멜라토닌을 측정했더니 멜라토닌 생성량도 조금 늘어났고요.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코티졸 농도도 낮아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3개월 동안 멜라토닌하고 마그네슘을 같이 복용시켰더니 불면증이 훨씬 더 좋아져서 쉽게 잠들고 중간에 깨지 않고 총 수면 시간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마그네슘은 수면을 개선하는 것 외에도 좋은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마그네슘은 뼈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칼슘제와 마그네슘을 같이 복용하게 되면 뼈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혈압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심장질환과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고요. 마그네슘은 당분을 분해하는 데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먹더라도 혈당이 높아지는 것들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당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는 사람들한테 마그네슘을 복용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그네슘은 편두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국 두통협회에서 마그네슘은 편두통에 도움이 되는 물질로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그네슘은 굉장히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수 영양소이지만 많이 복용하게 되면 몇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설사와 경련, 메스꺼움입니다. 마그네슘을 과도하게 복용하게 되면 설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변비가 심한 환자한테 마그네슘을 변비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사가 너무 많은 분들이라든지 메스꺼움과 같은 위장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용을 제한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음식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건강기능식품이나 약으로서 복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들이라든지 소아들, 또 체력 소모가 많은 질환자들의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또는 약으로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그네슘은 낮에도 복용할 수 있고요, 야간에도 복용할 수 있습니다. 낮에 불안이 너무 많거나 근육의 긴장이 많은 분들 또는 수면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낮에 복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잠에 문제가 있거나 불안이 너무 많아서 잠드는 게 어려운 분들은 잠들기 1시간 전에 복용하는 것이 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멜라토닌을 복용하시는 분들의 경우도 마그네슘을 같이 복용하게 되면 멜라토닌 효과를 높이고 몸의 긴장을 풀어서 좋은 수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마그네슘으로 건강한 수면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자주 섭취함으로써 몸의 긴장과 마음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불면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수면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꿀잠을 기원합니다. 멜라토닌은 머리 정중앙 뒤쪽에 있는 송과체, 여기서 분비되는 천연의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멜라토닌을 만들기 위해서는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체내에 흡수가 되어져야 되고 그것들이 세로토닌으로 변하고 다시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으로 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립토판을 먹으면 세로토닌도 많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좀 차단되어져 있습니다. 낮에 밝은 곳에 있어서 생체시계가 활성화되면 교감신경계를 자극해서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으로 넘어가는 것을 쫙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밤이 돼서 빛이 차단되고 생체시계가 꺼지기 시작할 때 멜라토닌이 찔끔찔끔 나오게 됩니다.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확 바뀌어서 엄청나게 많은 멜라토닌이 우리 몸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멜라토닌을 만드는 트립토판은 우리 주변의 많은 음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견과류, 호두, 땅콩, 피스타치오, 아몬드, 그 외에도 우유, 바나나와 같은 과일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식사를 규칙적으로 그리고
그리고 골고루 다 잘 드신다면 트립토판이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규칙적으로 잘 하신다면 일부러 트립토판을 사서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불규칙하고 또 나이가 드시면서 멜라토닌이 부족한 분들, 지금 말씀드렸던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섭취하시거나 또는 트립토판이 포함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조금씩 섭취하시게 된다면 부족한 멜라토닌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립토판을 과다 복용한다고 해서 크게 부작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위장장애나 비만의 문제가 생기지 그 자체로서 우리의 독성을 일으키지는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드신다고 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